미국 공화당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완벽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고 이제는 희망과 존경의 아이콘이 된 한국계 인물을 공화당에서 영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인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공화당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려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차기 정권을 되찾기 위해 흔하지 않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정치신문은 단독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인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더불어 공화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주인공은 바로 조니 김입니다. 현재 그는 나사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하기 위해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인물입니다. 한편 트럼프와 바이든의 2024년 리매치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가 2024년 재선에 성공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조니 김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조니 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 사회를 이끌었던 공화당에서 어떻게 한국계 미국인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계 출신인 조니 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 정도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조니 김이 그동안 밟아온 행적이 알려지자 공화당도 그를 주목한 것인데요.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한국계라는 이유도 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차별을 스스로 극복하며 믿기 힘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미해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우수한 성적으로 네이비실의 일원이 되어 2차례나 파병되어 은성 무송훈장과 동성 무궁훈장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라크 라마디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접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실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받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의사의 삶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보게 된 나사의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사 우주비행사 선발 프로그램에 합격합니다. 그는 당시 지원자 1만 8천 명 중에서 선발된 우주비행사 후보 13명 중 첫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취소된 컨스텔레이션 계획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달 탐사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아폴로 계획의 이름을 맞춘 장명입니다. 1969년 최초의 달 유인 착륙을 성공한 아폴로 11호 이후 인류의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12월 11일에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7호였습니다. 이후 인류는 약 40년 동안 다시 달에 가지 않았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 등 경쟁 국가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의 우주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실망한 미국 여론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자 미국 사회에서 조니 김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후 조니 김은 가난한 아시아계 가정에서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자 하버드 의대 박사, 우주비행사까지 한 사람이 한번 가져볼까 말까 한 직업들을 갖고 있어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그가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 우주비행사 선정 때 조니 김을 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조니 김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당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소수자 출신의 인물임과 동시에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공화당의 계속적인 러브콜에 조니 김은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4년 아르테미스 계획을 완수한 뒤 정계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계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그의 합류에 기뻐하며 향후 공화당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며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민자들을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화당은 보다 넓은 확장성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미국 백인 계층의 지지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하면서 전략을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백인 세력과 더불어 또 다른 세력의 지지가 있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화당은 소수자 중에서 인물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후 테드 크루즈 의원의 추천으로 조니 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네이비실에서 이라크 복무 경험이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존경과 대우는 상당하며 이라크와 같은 곳에 파견된 적 있는 군인에게는 그 존경이 배가 됩니다. 한편 조니 김을 향한 트럼프의 지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관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기존 한국계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조니 김을 회유하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화합의 정치의 시작을 알린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36%까지 떨어지며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5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응답자 중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9%로 지지율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민주당 내 지지율도 72%로 전주보다 4%포인트 낮아졌으며 공화당 내 지지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 등 물자 가격이 상승했고 코로나19로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탓이 작용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이터는 민주당이 11월 8일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으로 외신들은 보도하는데 현재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미국 분유 파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아기들이 먹을 분유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분유 공급 부족 사태는 지난 2월 최대 분유 업체 레버러토리스의 리콜 및 당국 조사 기간 중 일부 공장 생산 중단 탓에 발생했습니다. 에벗은 일부 생산 시설에서 제조품이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리콜을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 겹치며 미국에서 분유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에 미국 부모들이 분유를 구하러 멕시코까지 가는 사건이 일어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갔는데요. 또한 분유 파동이 길어지자 미국 정부는 특별 대응팀까지 꾸려 군 수송기가 독일에서 분유를 공수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분유가 동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방문자 조달법을 발동해 미군이 분유 공수 작전으로 이름 붙인 수송 작전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거 승리를 거두며 트럼프가 곧 승리라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심주의를 외쳤던 트럼프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지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51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한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세력은 한층 커지고 있어 조니 김의 정치 임무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미국 사회에서 주류로 나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미국 정부에서도 영향을 넓혀가는 모든 한국계 인물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